자, 중세국어 파트 볼 거예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 세종어제 훈민정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면 돼. 그리고 짚어 가면서 이해되든 안 되든 좀 필기를 좀 해놓는 게 좋겠고. 학교 프린트 자체가 디테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짚어서 이렇게 막 띄어쓰기 단위로 여기는 뭐를 짚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막 이렇게 연습장 같은 데 많이 써보면서 연습하고 많이 이래야 돼요. 프린트 학교 그 교재 노트도 대조해가지고.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무슨 뜻이었다? 세종대왕님이 직접 만드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다. 그죠? 자, 중세국어 자료 보시면 나랏 말쌈이 거기까지 잘라서 본다고 그러면 나랏 말쌈은 시옷이 관형격 뭐뭐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지? 나라의 말이 어느 나라의 말이 우리나라의 말이지. 그지? 말씀은 지금은 존칭어처럼 쓰는 거지만 말씀 맞추세요. 당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와 같은 식으로 말씀 이렇게 쓰지만 지금은 높이는 존경의 의미로 쓰이지만 당시에는 그냥 말이야 말. 높임의 의미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말쌈이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원래는 현대국어로 그냥 쓸게. 말씀 이가 현대국어적인 표기지. 그런데 이거를 말씀이 이렇게 적은 걸 보니까 중세 때는 어떻게 썼어요? 이어 적었어요? 끌어 적었어요? 이어 적었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달아 그랬고요. 중국 발음 보니까 듀귀 이렇게 쓴 것 같아. 그치?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중국에서 왔음을, 한자였음을 알려주기 위한 표기법이었고, 이건 하단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동국 정운식 표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거기에 중국의 달아라고 썼지? 여기서는 부사어가 아니고 어디에 또는 어디에서가 아니고 이거 무슨 의미예요? 중국과 달라서, 즉 비교했다. 중국과 달라서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가. 문자화로는 문자는 한자를 의미하는 거였고, 한자화는 서르 그랬어요. 그리고 문자화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문을 뜻하는 거였고, 그때는 와만 있었다고 치고 로는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생략해버려도 좋고, 문문과 서르 그랬는데 지금은 서르 대신에 뭘 써요? 서로 쓰지. 그지? 즉 평평한 입술이었던 발음, 발음 평평한 입술이란 말이야. 우리 이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이 모음 표에 의하면 얘는 평순 모음이라고. 그런데 얘가 동그란 입술로 바뀌었어. 동그란 둥글 원자니까 원순 모음으로 바뀝니다. 그죠? 점점점. 근데 현대로 오면서 원순 모음어가 되었다. 즉 그러면 중세국어는 원순 모음어가 이루어졌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서를 이렇게 평평한 발음을 하니까. 얘는 평평하다, 얘는 입술. 얘는 둥글다, 입술. 이런 의미였고, 그치? 서를 사마띠. 자, 얘도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얘는 원래 시옷 자음이 없었거든. 중세 때는 원래는
치읓 발음인 게 맞아. 사 맞다가 치읓의 음가가 나줘야 돼. 그런데 표기는 시옷으로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성 치읓이 시옷으로 표기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원형은 치읓인데 쓸 때는 시옷으로 쓰겠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D.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해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제 형식 형태소 이나 이 반모음 만나면 디귿이나 티읕 발음은 지읒이나 치읓 발음으로 그렇게 나는 게 국외음화죠, 그죠? 근데 사마 디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디귿 발음하고 이 발음이 갑자기 맞닿을 수도 있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세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마 지처럼 말하면 되는 그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할 세 무슨 어미라고 했더라요? 아니함으로, 아니하기 때문에와 같은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라고 했다, 그죠? 세 이유다. 이런 전차로, 전차 지금 쓰지 않는 어휘죠, 그죠? 이런 까닭으로, 까닭이에요, 까닭. 백성들이 이르고자 할 빼이셔도, 자, 백성들이 이르고자예요, 그죠? 이르다는 그때 중세국어 원형이 이르다였는데 지금도 있어요. 말하다라는 뜻의 이르다. 뭐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이르기를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쓴단 말이야. 니 발음, 현대국어에서는 니 발음 앞에 잘 못 와요. 이렇게 니은 발음이라든가 리을 발음 한 번에 툭 하고 잘 못 튀어나온다.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발음상으로 좀 불편해. 북한은 근데 그 억지로 써요, 그죠? 예를 들면 이씨, 여기 이씨 있나? 아무튼 뭐 이유민이라고 치면은 북한 사람들 이유민이라고 쓰지. 북한에서는 안 지켜. 근데 우리나라는 지켜. 이렇게 리을 발음 한 번에 딱 못 오게 되어 있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맨 앞에 오는 글자에 대해서 니은이나 리을 발음은 제한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걸 뭐라냐면 맨 앞에 왔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머리라는 뜻이거든. 즉 얘는 니은이 앞에 툭 하고 튀어나왔어. 그러면 두음 법칙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현대국어는 두음 법칙이 있어, 없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주석이 그 말이고, 할 배이셔도 그랬어요. 할 바가 있어도야, 그치? 현대어 풀이 보니까. 그러면은 할 바인데 이렇게 썼어, 그치?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맞아, 이런 말이란 말이야. 얘는 바 더하기 2일 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주격 조사에는, 주격이만 알려주는 조사에는 중세국어에서 뭐만 있었느냐? 이만 있었단 얘기. 지금 현대국어의 주격 조사에는 뭐가 있는데? 이랑 또 뭐가 있어요? 영수가 사과를 먹었다와 같이 가도 있죠, 그죠? 근데 현대국어에는 이랑 가가 있는데 중세에는 이만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버리면 앞으로 이가 훅 당겨져가지고 이가 애가 되었다는 얘기. 앞으로 쓰인데 할 바이 있어도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 이렇게 실현된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내 제 뜻을
싫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침내 제 뜻을 한번 볼까요? 얘는 뭐 저 플러스 의 정도 될 거고, 얘는 자기들의 라는 뜻이니까 소유격을 나타내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뜻을 보면 우리 현대국어에서 초성자 맨 앞에 오는 자음에 이렇게 군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2개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글자? 없으니까 신기하지? 그런데 중세 때는 이렇게 오는 글자들이 있어. 심지어 3개짜리도 있었어. 비읍, 시옷, 디귿 막 이렇게 있었어.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 어두의 자음이 군집을 이뤘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얘는 또 있었다. 현대국어에는 없다. 그죠? 어두자음군은 존재했더라. 그 다음에 제 뜻을 하고 적은 거 보니까 역시도 이어적기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싫어 펴디, 싫어는 부사예요. 능히. 다시 한번 그러면 마침내 자기들의 뜻을 능히 펴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펴지로 쓰죠. 펴지 못한, 저 종이는 펴지 못하겠어 라고 하죠. 그죠? 근데 지금 펴디라고 썼으니까 국외음화 실현 안 된 걸 알 수 있고, 못하는 놈이, 그것도 역시 이어 적은 건데, 놈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의미가 달라진 단어란 말이야. 중세국어 때 놈은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의미가 축소됐어요. 뭘로? 그냥 어떤 남자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저놈을 쉽게 하는 말로 바뀌었어. 그치? 폄하하는 말로.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확 하고 축소된 거고, 못하는 사람이 하니라 그랬어요. 하다도 의미가 2개 있는 거라고 했었죠? 이렇게 큰 아자 쓰는 거랑 아래 아자 쓰는 거가 달라요. 그죠? 이 큰 아자 쓰는 거는 뜻이 뭐예요? 여기 나온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많다. 를 뜻하는 형용사. 얘는요? 움직이다, 뭐 동작하다, 그죠? 얘는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얘가 나오면 많다로 해석해요.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이 많다예요. 네, 앞으로 쓰이지. 내가예요. 사실은 이를 위하여 어여삐도 의미 변동했죠. 얘는 축소나 확대된 건 아니고 아예 그냥 새로운 의미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여삐는 불쌍하다, 가련하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가엾다. 그런데 지금 의미는 뭐예요? 어여쁘다죠. 그죠? 의미가 아예 변동한 단어이고, 너겨, 여겨, 새로, 28자. 여기 28도 밑줄쳐놓으면 좋겠지. 뭐예요? 원수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스물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지금은 20 어떻게 쓰는데요? 수물이라고 쓰죠. 그래서 으가 우가 됐으니까 원수모음화 이루어지지 않은 글자들이고, 자를 맹가노니, 얘는 맹글다에서 왔다고 했고요. 맹글 플러스 노, 거기가 오를 동그라미 치고, 오는 자기 자신이 직접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쓴 선어원어이에요. 다시 한번, 오는 무슨 의미일까 했다? 1인칭 본인이 직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마다 하여 수비, 역시도 지금 쓰지 않는 글자 나왔네요. 무슨 글자예요? 순경음 비읍이에요. 그죠? 순경음 비읍은 약간 바람소리 나게 V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죠? V 발음이랑 비슷하게 쉽게라는 뜻이. 수비, 쉽게. 그래서 국어 학원들 중에서 여기에서 모티프를 따가지고 수빈이겨 뭐 이런 학원들 많이 있어. 잘 쓰더라고. 그래서 수빈이겨는 쉽게 익혀요. 뭐 학원 이름으로 괜찮지, 그지? 쉽게, 니겨는 익혀. 날로, 숨에 역시도 어두자음군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 적은 흔적이죠. 그죠? 씀 플러스 에였지 원래는. 사용함에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따자 역시도 어두자음분 들어갔고 따름 플러스 인이라니까 이어 적은 거고.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글자는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현대국어 자료를 해석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교과서가 말하는 이 훈민정음이 말하는 4대 정신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한 문제쯤 나와요. 우리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래서 이거는 만들게 된 원인이 되었지, 그지? 뭐에 근거해서? 자주정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라고 했으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이죠. 그죠?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글자,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정신이 될 거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죠? 쉽게 익혀서 날로 쓰면 편안하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얘는 편안하다, 쓰기가 괜찮다 라고 하니까 실용적이다. 그래서 실용정신. 다시 한번 짚어주면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이 4대 정신이 담겨져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한번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중세국어 특징 한번 볼까요? 의문적으로 보면 이렇게 현대로는 안 쓰는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과수원 표시 같은 옛 이음이라든지 이렇게 이음자에다가 이렇게 찌깍대기 그은 여린 히읗이라든지 아래 아라든지 이런 현대국어 쓰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비읍, 시옷, 시옷, 디귿 등의 어두자음근이 있었다.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나타냈다. 방점 성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글자 옆에 강이라는 애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해갖고 아무것도 안 찍으면 예사 소리를 읽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소리로. 여기에 0이면 그냥 평범한 발음이야. 그 다음에 점 하나 찍으면 강 이렇게 높여서 높게 쫙 깔아 이렇게 높게 읽는 거야. 그래서 점을 하나 찍으면 거점이에요. 높게 강 이렇게 읽는 거야. 얘가 강이면 강 이렇게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점을 2개 찍으면 이렇게 낮았다가 높아지는 상성으로 읽는 거야. 그런데 현대국어에는 성조 없어요. 중국어는 성조 있지만 현대국어는 우리말은 없어. 그런데 대신에 얘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가냐? 장단으로 바뀌어가. 그래서 이성이었던 거 있잖아요. 상성이었던 거. 상성이었던 건 대체적으로 장음이 되어가요. 뭐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음법칙과 구개음화는 적용되지 않았다. 모음조화가 잘 지켰다. 모음조화도 체크해볼까? 모음이 조화롭다예요. 그죠? 모음이 잘 어울린다. 조를 짜고 잘 어울려요. 자, 아, 오, 아래야 이런 애들은 한 군집이고 어, 우, 으 이런 놈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아, 오, 이런 발음들은 아래 아, 오, 아 이런 발음들은 밝고 명랑하고 경쾌하단 말이야. 그래서 양지에 있다 그래갖고 양성모음. 그 다음에 어, 우, 으 이런 놈들은 무겁고 손탁하고 탁하고 이런 발음이란 말이야. 얘들 음성모음. 중세국어 때는 이걸 계획하고 썼기 때문에 양성모음, 아나, 오, 아래아 같은 애들은 걔네들끼리 어울리게 이렇게 조직을 했어.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거를 모음조화라고 해요. 다음에 이 발음도 있어. 이 모음은 중성이에요. 중간적인 발음. 그렇게 밝지도 그렇게 어둡지도 않은 발음. 얘는 어디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모음 조화. 그래서 아는 악끼리, 은은 은끼리, 뭐 이렇게 양성은 양성, 음성은 음성끼리 몰려다니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지켜지고 있고 어디서 좀 지켜지냐면 의성어나 위태어 같은 데서만 지켜져요. 그죠? 올망졸망, 올록볼록, 울룩불룩, 뭐 졸졸졸, 줄줄줄 이렇게 하고 좀 느낌 다르게 이렇게 쓰는 거 같고서 위성어나 위태어만 쓰이지 현대국어에서는 그렇게 막 폭넓게 쓰이는 그 음문법은 아니에요. 그다음 어휘 현재 쓰이지 않거나 뭐 전차 이런 거 있죠? 뜻이 변한 어휘들이 있었다.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아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었다.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주격조사 이가 쓰이고 가가 없었다. 그다음에 비교격 조사 에가 있었다. 그지? 중국에 다르지, 그지?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또는 음이 쓰인 것을 날로, 숨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어적기를 하였다, 즉 연철 표기였다. 지금 뭐예요? 분철, 끊어적기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잘 하지 않는다. 아예 안 했어요, 띄어쓰기. 근데 지금은 단어와 단어 사이 반드시 띄어써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민감 통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비어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비어천가의 뜻, 용이 날아올라 하늘을 다스리는 노래이다. 해동육룡 얘기했어요. 해동육룡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지? 조선을 건국한 6대 선조들이지, 그지? 그래서 세종이 훈민정음을 짓고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세종 윗대 6대의 선조들을 뭐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갖고 선조들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얘는 시예요, 시. 그런데 우리는 늘 서정시만 드립다 줄줄줄 보는 얘는 서사시예요.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시고 서사시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국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뭐 집단이라든지 집단성을 가진 어떤 그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서사시입니다. 그죠? 얘는 서사시예요. 조선왕조의 창국과에 대해서 정당성과 어떤 그 다음에 송축, 복을 기원하는 것과 또는 후손들에 대한 경계, 또 이렇게 권계, 권하고 꾸짖는 거 이런 충고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제 1장 볼까요? 해동, 융룡. 해동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고 융룡은 세종의 선조, 6 선조를 얘기하는 거고 말하자면 조선 건국을 했던 6명의 선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나르샤, 나르시, 어지, 그지? 샤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샤는 거기 표 있죠?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있네. 나르시 어인데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 또는 샤가 있는데 시는 어쩔 때 쓴다. 바로 뒤에 오는 음절이 다른 글자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시를 쓰는 거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 모음으로 시작하면은 샤를 쓰는 거예요. 뒤에 뭐 나왔죠? 일 나왔죠. 일이라는 글자 나왔지. 일이라는 글자는 자음이 있어요? 없어요? 초성자에? 없죠. 동그라미는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뭘로 시작해? 모음으로 시작하지? 이로 시작하잖아요. 이래는. 그러니까 이니까 샤를 쓰는 거예요.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는 일마다 하늘에 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성인들 맞아 들어와요. 이게 옆에 나오죠. 옛날에 성인들 중국의 역대 제왕들을 일컫는다. 고성이 동부 딱 그 옛날의 성인들과 동부 딱 떨어져 맞으시니 시 엄청 나오네요. 그죠? 시는 왜 시고 샤는 왜 샤예요? 뒤에 글자 보는 거라 했지. 샤는 모음으로 시작되고 시니 니는 뭐예요? 니은으로 시작했지.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시 쓰는 거. 그 다음에 고성이 동부하시니 얘 그 옛날에 성인 과 딱 들어맞으시니 그지? 거기서 이는 사실상 와 또는 과로 해석하는 비교격이라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안녕. 그 다음에 제2장 볼까요? 불휘 깊은 남간 그랬어요. 불휘는 뿌리죠, 그죠? 뿌리리 옛날 말이고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근데 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주격조사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격조사 없다라는 거 거기 써있죠. 공집합으로 파이를 써버렸죠. 깊은 이어적은 거네, 그지? 깊은인데 깊은 남간, 여기는 남간은 나무는 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에 이어적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에를 썼지만 에는 현대로 에로 쓰니까 얘는 비교 부사격, 그죠? 위치를 나타내는 에, 부사격을 쓴 거고, 아니 밀세, 아니 흔들림으로, 세도 여기 동그라미 쳐볼까요? 역시도 이유의 세지, 그지? 흔들리지 않으므로. 곳은 꽃, 지금 현재로는 저기 된소리를 읽어버리는 꽃이고, 꽃, 교, 역시도 교는 얘는 뭐야? 2 플러스 5잖아. 그죠? 이중모음이지, 그지? 그러면 2가 있는데 디귿하고 2하고 충돌을 해갖고 지금은 조코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얘는 9개로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치? 그 다음에 꽃이 좋고 훌륭하고, 여름은 썸머가 아니라고 했죠? 뭐예요? 열매. 열매가 하나니 여기 나오네요. 많음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야?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 세모 표시해볼까요? 바람 뭐예요?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게 뭔가 재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꽃 좋고 열매 많다. 뭐예요? 그 결과물들이 항상 좋다라는 걸 비유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샘이 깊은 물은이에요. 샘이 이어적은 거고 깊은도 이어적은 거고, 물은인데 얘는 그러면 물은 했는데 얘는 물 플러스 은인 것 같아요. 그죠? 이어적은 거고 얘는 끊어적은 거예요. 자, 물 발음은 현대국어에서 우 발음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아까 뭐라 했어? 원순 모음하지, 그지? 얘는 평순이고 얘는 원순이고. 자, 원순 모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예요, 중세국어에서는.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가말에는 가말이라는 뜻이고 얘는 가뭄이, 가뭄에 역시도 세모 표시해 놓으시고, 가뭄에 아니 그치세, 가뭄에도 그치지 않고 내히 이러,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바다에, 바다, 말할 플러스 이고 바랄은 바다란 뜻이에요. 바다에 가나니,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간다죠, 그죠? 샘이 깊은 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유서가 깊은 나라. 그래서 대대손손 쭉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 왕조라는 뜻이야. 기초가 튼튼한 나라이면서 유서가 깊은 나라, 옛날부터 준비되어서 쭉 흘러가고 계속 영원히 계속 갈, 그럴 왕조라는 뜻이지. 그래서 가뭄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간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도 가뭄, 시련과 고난, 역경 같은 거, 그 다음에 대를 끊기게 하는 무언가의 위협,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거기 시옷, 히읗 종성체원 한번 볼까요? 히읗 종성체원은 내히라고 했지, 얘는 사실상 거기에 꼬랑지로 히읗을 달고 다니는 거야. 체원이니까 얘 명사잖아요, 내가니까. 내천자, 뭐 예를 들어 내예요, 내. 그래서 원래는 히읗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자기 글자만 갖고 있거나 하면은, 아니면 자음이 오면은 표시 잘 안 나. 그러다가 모음이 와버리잖아. 그러면은 내히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히 발음을 내버려요. 히읗 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라고 있는 자음으로 뒷글자가 따라갔으면은 얘는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써버렸을 거야. 히읗이 없기 때문에. 히읗이 없어져. 근데 모음이 오면 히가 발음이 확 하고 시전돼.
이런 히읗동사 체언 생각해 보시고,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이 조사와 결합될 때 히읗이 덧붙는 어휘를 말한다. 그 다음에 주격조사는 세 가지로 실현되었다. 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짝대기 이였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했었다. 어떨 때냐면 자음으로 끝나면 이라고 쓰고요. 그 앞 글자가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이 발음으로 덧붙는다라는 형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 모음으로 끝나버리면 실현되지 않는 방식으로 주격조사는 이는 실현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 보면은 현대국어의 자료. 자, 현대국어의 자료. 해동 여선용이 세종의 직계 여섯 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일마다 하늘에 보기시니 옛날의 성인들과 서로 꼭 들어맞으시니 라는 뜻이라고 했고, 그럴 만큼 뭐예요? 굉장히 운명적이고 그 뛰어난 왕조가 사실은 예전에 그 길했던 왕조랑 똑같은 모습으로 조선시대에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닌 움직임으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기초 같은 나라는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번창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간다. 유서가 깊은 나라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일이 없이 영원히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왔고 현재도 잘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보시면서 내가 문제를 좀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좀